랄랄라.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민 작가입니다. 예. 여기 있는 책들이 다 이제 제가 집필한 책들이에요. 여기 쌓여 있는 책들이고, 제가 출판한 책들에 대해서 하나씩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 가지겠습니다. 저는 이제 한 20여 권의 책을 집필한 이상민 작가라고 하고 11년 동안 전업 작가로 활동했습니다. 현재는 이상민 책쓰기 연구소에 수장을 맡고 있습니다. 수장을 맡고 있고, 여기서 이제 연구소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을 제가 이 책도 20대 제가 집필한 책입니다. 동양고전에 대한 책이죠. 이 책도 제가 참 열심히 썼습니다. 사실은 열심히 썼고, 그래요. 열심히 썼고, 그렇죠. 참 생각해보니까 참 열심히 살았다는 생각이 드네. 여기 지금 참 또 보니까 또 이 좋은 말이 주옥 같은 말이 또 뒤에 있네. 책 뒤에 표지에 뭐 이렇게 써져 있네. 사람들은 너무 불이야 비불능야 하지 않는 것이지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맹자님이 한 말입니다. 사람들은 너무 쉽게 포기한다. 나는 할 수 없어. 그러고는 온갖 핑계를 내며 금세 체념해버린다. 하지만 한 번도 시도하지 않고서는 그것이 될지 안 될지는 결코 알 수 없다. 맨 땅에 머리가 깨지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부딪혀 보아야 한다. 정해진 길만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이 성공하던 시대는 끝났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로 걸어가는 사람, 없던 길도 개척할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다. 도전을 주저하는 사람은 결코 미래를 잃을 수 없다. 끊임없는 역동성으로 자신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 하나를 갖지 못해 삶의 무한한 가능성을 놓쳐버린 사람들에게 전하는 맹자의 지혜다. 제가 쓴 책에 뒤에 있는 말이에요. 이 책은 제가 그 라이온북스 대표님이 이 원고를 써달라 그래가지고 쓴 겁니다. 쓴 책이에요. 네. 라이온북스 최태선 대표님이 써달라 그래가지고 쓴 겁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 불후의 명저다. 제가 봐도 그래요. 아주 이 진짜 목숨 걸고 썼거든 사실 이런 책들을. 왜냐면은 이 사실 책을 잘 쓰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에고를 버려야 됩니다. 에고를 버리고, 그러니까 이 책을 쓰는데 에고를 버려야 돼. 에고를 버리고 이 약간 좀 헝그리 정신이 필요해요. 사실은 헝그리 정신이 필요하지 진짜. 헝그리 정신이 필요하다고. 열심히 하고 말이에요. 조금 이렇게 못 먹고 좀 가난하고 이런 게 좀 약간 필요해요. 그래야 확 올라오는 게 있거든. 이게 확 순수하게 확 열심히 하고 막 성실하게 하고 막 이런 게 있거든. 이 책을 쓸 때도 제가 참 열심히 썼습니다. 이거는 이제 동양고전 책을 많이 보고 쓴 거예요. 많이 보고 이제 제 생각과 그동안에 독서량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동안 제가 읽었던 책들이 수천 권의 책을 읽고 이 책을 쓴 겁니다. 그래서 굉장한 깊이들이 이렇게 들어있는 책입니다. 다만 제가 이걸 20대에 썼기 때문에 동양고전 책임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안 나갔어요. 이게 한 얼마나 나갔을라나? 1, 2만 부, 2, 3만 부 나갔을라나? 이게 한 그 정도 나갔습니다. 몇만 부 정도 나갔어요. 몇만 부 정도. 생각보다는 많이 안 나간 겁니다. 사실은 이런 책은 2, 30만 부 나가줘야 됩니다. 사실 나가줘야 되는데 이렇게 못 나간 겁니다. 하지만은 지금으로 치면 또 이게 몇만 부 나갔으니까 적게 나간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적게 나간 것도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이 책을 제가 갖고 있는데 여기 지금 돼 있죠.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거 그때 3,000부 찍거든. 초판 3,000부 찍었거든요. 보이십니까? 이 보이나 모르겠네. 2011년 12월 30일 날 1세, 그 다음에 2012년 1월 25일 3세. 그러니까 불과 뭐 25일 만에 이거 뭐 책 거의 한 10,000부 나간 겁니다. 사실은 책 많이 나간 거예요. 사실은 동양고전 상당히 이런 책들이 왜 되느냐? 작은 책이잖아. 이게 잡히잖아. 이렇게 출퇴근 시간대에 유용한 책이죠. 딱 잡힌다고. 그리고 딱 열어보니까 부담 없이 읽을 수 있지. 그리고 좋은 글이야. 아침마다 볼 수 있겠죠. 출퇴근 직장인들을 노린 책이에요. 이 베스트셀러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시기가 연말 연시입니다. 이때 책이 좀 많이 팔려요. 12월 달에 책이 많이 팔린다고. 이때 딱 내면서 반응들이 나왔다고.
그리고 이 원고를 보면은 퀄리티가 상당해. 보면은 깊이가 있다고. 이게 장난이 아니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두고두고 팔리는 거라고 이게. 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렇게 한 거죠. 네. 그리고 책 쓸 때 약간 좀 이렇게 헝그리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는 뭐냐, 참 제가 이거 원고 쓴다고 그때 저는 이제 책을 쓰는 걸 처음에는 집에서 썼어요. 집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책을 한 권 쓰고 뭐 이런 거는 집이든 카페든 뭐 아무데나 쓰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전업으로 책을 이제 많이 쓰는 그런 작가이기 때문에 집에서 일단 책을 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집에 오래 있으면 사람이 좀 약간 지겨워져요. 그래서 이제 카페에서 또 쓰고 대학교 도서관에서 또 쓰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 책은 그 대구에 있는 그 수성대학교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도서관에 쓴 거예요. 이 책을. 그 쓰고 때때로 이제 걸어서 또 우리 집까지 왔어. 우리 집 황금동, 대구 수성구 황금동이었는데 지금 제가 잠실 삽니다. 잠실 살고 있는데, 제가 수성구 황금동 범어동 주민인데, 10년간 주민인데, 제가 거기서 이제 이 책을 제가 쓰고 걸어 이래 왔죠. 오고 비가 오면 우산 쓰고 이제 노트북 이빠이 무거운 것도 썼다고. 내가 그때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이야 노트북 그 LG 거 최고 노트북 뭐 이렇게 2대나 있고 이렇지만, 그때 내가 가난했다고. 내가 지금 사는 게 돈이 없으니까. 전업 작가는 돈을 많이 못 벌잖아. 그래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걸어오고, 그때가 참 내가 보니까 행복했네. 옆에 무거운 이 노트북을 들고, 비가 오는데 우산을 들고, 동양고전 책 두꺼운 거 들고, 가방 메고, 그래 막 걸어가고 밤에 11시 도서관 딱 문 마치면 밤 11시까지 글을 팍 쓰고, 집으로 우산을 딱 들고 쫙 걸어오는데, 그냥 달빛이 비치고 멋지죠. 아주 기분이 좋지. 그때 또 이렇게 아직도 기억이 나네. 그 아가씨가. 예. 지나가다가 또 이렇게 KBS KBS 방송국이 또 있어요. 수성구에 KBS 아나운서 그 진행자가 있어요. 9시 뉴스 진행자. 그 9시 뉴스는 아니고 하여튼 그 진행자가 있는데, 그 아가씨 또 얼굴 또 보고 봤는데, 난 처음 카페 뭐 그건 줄 알았는데, 아니 앵커더라고. 보니까 보고 참 지나가고 좀 예전에 좀 생각해 보니까 참 재밌던 시절이었습니다. 진짜. 대학교 때 도서관, 대학교 그 가면은 그 대학교 앞에 또 식당 있잖아. 학교 식당, 대학교 식당. 그 앞에가 밥 먹으면서 막 밥 먹고 산책하고 글 쓰고 커피 마시고 막 죽기 살기로 쓴 거지, 글을. 예, 죽기 살기로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페이지가 지금 이게 두꺼워. 이게 400페이지가 넘을 겁니다. 한 거의 400 몇십 페이지인데 이걸 다 쓴 겁니다. 이거를 20대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책을 썼고 그렇습니다. 책을 쓸 때 이제 이런 책 같은 경우도 이제 베스트셀러 될 수 있었던 것이 분석을 많이 했던 거예요. 사실은 다른 책의 어떤 베스트셀러 구조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베스트셀러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쪼개면서, 개념들을 쪼개면서 분석을 하면서 막 책을 썼거든. 이걸 막 개념을 쪼개면서 이렇게 하면 될 거다, 저렇게 하면 될 거다, 이렇게 하면 될 거다, 저렇게 하면 될 거다, 이런 걸 구상을 해가지고 막 쓴 거예요. 출판사에서 잡아주기도 많이 잡아줬었고, 그렇게 해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되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 그리고 이거 제가 글 쓰면서 생각나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글을 쓸 때 그 너무 잘 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럼 글을 못 씁니다. 제가 이거 글을 잘 쓰려고 글을 잘 쓰려고 하니까 글을 못 쓰겠더라고. 도저히 못 쓰겠는 거예요. 그냥 막 썼지. 그냥 막 썼어. 막 쓰니까 어떻게 돼? 막 쓰게 된 거야. 쭉 쓰는 거지. 쭉쭉쭉쭉쭉 치고 나가는 거야. 글이 쭉 치고 나가는 거야. 그러다가 탁 아다리가 걸리는 거지. 글을 쓰다가 글이 점점 좋아져. 글을 쓰면 무조건 좋아져. 점점 글 실력이 쫙 올라갑니다. 쫙 올라가다가 어느 정점에서 탈크닥 하면서 아다리가 딱 걸려. 탈크닥 하면서 딱 걸린다고. 그러면 그쪽에서는 이제 원고가 최상위권의 원고가 나오는 거야. 그럼 그렇게 해갖고 막 쫙 가면 신들리듯이 원고가 나온다고. 예, 내가 그랬다고. 처음에 이제 원고를 쓸 때 그냥 막 썼지. 왜? 너무 잘 쓰려니까 못 쓰겠으니까. 쓰다가 쫙 올라가가지고 쫙 하고 나서 신들리듯이 원고를 썼어요. 이거 지금 원고 365개입니다. 한 꼭지가 300 이래 있는데 이걸 365개 써야 돼. 그 얼마나 시간 많이 걸리겠어?
니언니어 하루 한 개씩 쓰면 365일 걸려. 하루 10개 써야 36일 걸립니다. 그죠? 이 쓰는데 처음에는 빨리빨리 못 쓰지. 생각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하니까 하다가 탈크락 하면서 거기 아다리가 탁 잡히면서 팍 쓰고 이렇게 쓴 거예요. 이거 완전히 신누리듯이 막 집중적으로 막 타닥이 막 굴라듯이 그렇게 했는데 그 글이 오히려 더 좋아. 출판사의 반응도 그랬지. 앞에 니어 쓴 것보다 뒤에서 신누리듯이 쓴 것이 훨씬 좋았다. 그래서 다시 앞에 부분은 썼지. 신누리듯이 그렇게 꽂혔지. 여러분들이 글이 안 써진다라고 하잖아요. 글이 안 써진다. 그러면은 글을 그냥 쓰십시오. 글이 안 써지잖아요. 그냥 쓰십시오. 단 앉아가지고 일어나지 마십시오. 안 쓰시더라도 일단 책상에 앉았어요. 그냥 무조건 써요. 무조건 쓰십시오. 안 쓰시는데요. 핑계 대지 말고 앉아가지고 일어나지 마십시오. 저는 일어나고 싶은데요. 그럼 엉덩이에다가 테이프를 감든지 밧줄을 감아서 의자를 묶으십시오. 의자에서 일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놀아도 의자에서 놀아라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일어나면 안 돼. 써야 돼. 집중적으로. 신도린 듯이 쫙 써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항상 실력이 왜 안 나는가 이런 거 생각해 봐야 돼. 뭘 해도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이유가 있습니다. 뭘 해도 되는 사람들은 이유가 있어.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실전. 실전에 들어가서 배워야 돼. 사업을 하겠다, 장사를 하겠다, 책을 쓰겠다, 뭘 하겠다 다 머리로만 생각하지. 망상입니다. 망상.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실전에 들어가서 배워야 되지. 저는 지금 책을 볼 시간이 없는데 1년간 쉬면서 책을 보고 싶다. 이것보다는 바쁜 속에서 집중적으로 필요해서 보는 게 훨씬 나아요. 좀 피곤하더라도. 실전을 잊지 마십시오. 실전을. 모든 승부는 실전에 들어가서 배워야 돼. 직접 해야 돼. 글을 쓰면서 글이 는다니까. 책 쓰기 바로 써야 돼. 명작을 내겠다, 베스트셀러 내겠다. 좋아. 바로 써. 바로 내라 이거야. 왜? 처음부터 베스트셀러 나오나? 처음부터 노벨 문학상 나오나? 습작해가지고 나오지. 전 세계에 처음 쓴 작품으로 노벨상 받나? 다 이렇게 해가 올라가는 거지.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실전을 거치면서 올라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고민하지 말고 바로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실전. 근데 사람들은 실전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해. 자꾸 이렇게 준비를 해서 하겠다, 뭐 어떻다, 뭐 생각하고 이렇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고생을 하기 싫기 때문입니다. 고생하기 싫거든. 실전은 힘들거든. 처절하고 피나고 고통스럽거든. 안 하거든. 왜? 편하게 살고 싶으니까. 사람들은 편하게 살고 싶기 때문에 성공을 못 하는 겁니다. 안 한단 말이야. 실전을 거치지 않는다고. 고생하기 싫어하거든. 대가는 얻고 싶어 하고 고생하기 싫고. 그러니까 뭐가 되는가? 사기꾼이 되는 거죠. 고생을 많이 하고 기꺼이 전투적으로 이렇게 하고 이래야지. 무릎 까지면 피 좀 닦고 일어나가야지. 왜? 앉아있나 이 말이야. 무조건 나가야지. 무조건 나가야 돼. 안 나가면 안 되나? 안 돼. 왜? 고생 없이 얻어지는 게 있나? 남들이 하는 건 다 쉬워 보여. 네가 해봐라 그래. 남들이 하는 건 다 쉬워 보여.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지. 고시는 어렵고 공인중개사 시험은 쉽다. 네가 공인중개사 시험 쳐봐라 그래. 붙기가 쉬운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 7급은 어렵고 9급은 쉽다. 네가 9급 쳐보라 그래. 붙기가 쉬운지. 다 남들 보기에는 쉬워 보입니다. 해봐야 돼. 무조건 실전에 들어가야 돼. 써야 돼. 이것도 이제 제가 출판사에서 청탁을 받아가지고 라이언북스 써달라서 했는데 아주 좋은 결과가 있었죠. 참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책 쓰기를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빨리 성공을 하면 좋지만은 못하더라도 실망하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인생은 이게 보세요. 노력을 하잖아. 그러면 이 결과가 나오는 거야. 다만 이 결과가 좀 빨리 오느냐 느리게 오느냐 그 차이가 있죠. 결국 오긴 온다 이거야. 너무
너무 성급하거나 조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열심히 하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실패에서도 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실패하면 일어서면 되기 때문에. 빚을 20억 졌다. 그럼 갚으면 됩니다. 그죠? 20억 졌다. 1년에 이자가 1억이다. 갚으면 됩니다. 그죠? 갚으면 되지. 돈 많이 벌어서 갚으면 되지. 왜? 뭐가 문제인데? 하면 돼. 그죠?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자, 요 이야기 좀 했고 그 다음 책에 또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